네, 안녕하세요. 주린이 친구 여러분.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 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워낙 바쁘고 힘들 때, 누군가 나랑 똑같은 존재가, 아니, 내가 한 명 더 있어서 이 일도 해주고, 저 일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것저것 살펴봐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챙겨야 할 정보들도 많고, 이것저것 자료들도 살펴봐야 되고, 이럴 때, 누가 내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 공무원도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누가 내 대신 자료를 수집해주고, 정리해주고, 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뭐 주식 공무원은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인데요. 주식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산쟁이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를 대신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필터링 해주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 만들어 놓은 이후에는 적은 노력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럼 생각만으로 그치시지 마시고 한번 차근차근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보세요. 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프로그램을 공부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뭐 거창하게 이렇게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어떤 조력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의 기본 단계가 무엇이냐면 어떤 원칙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뭐 내가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정보를 얻던가 어떤 액션을 할 때 어떤 그 결정을 내리게 되잖아요. 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그 원칙과 기준을 세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CEO라고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김건모가 선전한 SEO 기억하시나요? 이 CEO가 무슨 뜻이냐면 Chief Executive Officer,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라는 CEO 즉 최고 결정권자의 약자입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보통 우리가 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표이사라고도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결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정,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맨날 회의하고 결정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도장 찍고 결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어려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뭐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들을 근데 물론 이런 결정을 잘 내려야 그런 좋은 결과가 있는 거지 결정을 잘 못 내리면 구속되고 깜빵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참모진들과 회의를 하고 뭐 다양한 조언을 듣기도 하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참모들을 두고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 결정은 누구하고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시나요? 그 수많은 매도 매수 버튼을 그 피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과연 그 돈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설마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그냥 감으로 막 누르고 계신 건 아니셨나요? 아차 하고 이렇게 뜨끔하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그 분야를 깊숙하게 잘 모른다면 그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기관일 수도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어떤 조력자가 필요하실 텐데 제가 그 조력자 중 하나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IMF입니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우리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IMF인데요. 이 IMF에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재무 건전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재정 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 호주, 독일 정도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력이 있는 나라죠. 한국 정부가 최근에 극단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 자신감은 이 재정 여력입니다. 뭐 이제 그 여당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 재정 확대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던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IMF의 판단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IMF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와 아주 뭐 특별하게 상관없어요. IMF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거의 패닉인데 어제 간밤에 미국 시장은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걸 보시는 것 같이 뭐 코로나 거의 극복하고 위로 상승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부양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책 때문에 상승할까요? 뭐 저는 예측을 하는 편은 아닌데 살포시 상승 쪽에 한 발을 디디고는 싶습니다. 어저께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초등학생 감염자가 처음으로 나왔죠. 11살. 그래서 이제 뭐 휴교라던가 아니면은 개학 연기라던가 이런 이슈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인 그 온라인 관련주인 뭐 메가MD라든가 이퓨처라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미 제가 살펴보았을 때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고 좀 관망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 막판에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약간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오르면 뭐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보 주린이 투자자들은 이런 어떤 그 뉴스 매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아주 빠르게 캐치해서 알려드리지 않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매수를 하는 어떤 타이밍에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메가MD 관련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뭐 다음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요. 뭐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 매매를 했다는데 좀 더 이의를 두시기 바랍니다. 시황과 종목의 그 밸런스를 가지고 앞으로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살아남으시고요. 주식 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실력이 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아시죠?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주식 동반자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빠이빠이 짜이젠.